자, 이종복입니다. 9월 26일 12시 52분이에요. 연휴 전 마지막 영상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영상이고 나도 이번 주는 또 명절이고 엄마도 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거 마지막 영상 줄 테니까 좀 길게 차분히 한번 여러분들 2023년 4분기에 성공 투자하고 싶으면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격 급한 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해주면, 이번 연휴 때는 연휴가 네 거래일이면 거의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연휴가 되는 추석 연휴 때 장중에 거의 가장 긴 연휴에 속하는 주간이요. 거기에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안 좋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연휴 때 지표 두 개가 주식시장에 불리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 선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저거 신경 쓰거나 뭐 저기 할 거 없어요. 다만 이렇게 연휴가 길 때 어떤 시장이 있었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했던 얘기가 되게 쉬웠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제끼고 결론은 지금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되게 좋은 자리에 왔다. 그게 맞습니다. 요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바라보고 한두 종목에 지금 몰빵을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자, 비중에 관해서 내가 한 코멘트만 넣을게요, 여러분. 내가 강조하는 게 2차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은 그냥 계속 강조하잖아. 근데 인공지능하고 로봇 쪽이 추세 패턴이 비슷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네 섹터의 20%에서 25%를 산다면 한쪽 섹터가, 아니 두 개 섹터가 추세 패턴이 유사하니까 그거 제끼면 70에서 75% 정도, 60에서 75% 정도의 비중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닥권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추세 패턴이 좋은 주식이든 그걸 산다. 아니, 대표적으로. 근데 이거는 얘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유한양행 정도. 유한양행은 제약주에, 근데 이거 유한양행도 지금은 세게 사기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제약주로 얘기를 하는겨. 제약주를 포함시킨다. 그러면 주식 비중은 80에서 100%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 돼요? LS를 포함시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섹터를 사느냐, 그리고 그 섹터의 최대 비중을 30%를 넘기지 말라라는 게 핵심 요점이고, 2차 전지과는 이미 밀릴 대로 다 밀린 거고, 내가 오늘 영상 뜨기 전에 회원들한테 해줬던 얘기는 비밀. 알겠어요? 얘기해 줄게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해준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핵심 주도주에서 제일 매를 먼저 맞은 쪽은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맞은 쪽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양쪽으로 양분해서 꼭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게 맞아. 아시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은 하나로 보고 한 종목으로 보면 20%짜리인데 기대감이 가장 좋은 게 로봇이고. 이해했죠? 여기에 우크라이나든 제약이든 에너지든이 포함되면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거고, 그쪽을 안 사겠다면 20에서 25% 사면 60에서 70, 25%고 3, 5, 15, 75%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준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지나고 나야 되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지난번에 할 때는 했었는데 이걸 보여주면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오늘은 조금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라고 얘기로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한다라고 얘기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노력을 안 한다. 자,
오늘은 추석 전 마지막 영상이니까, 연휴 때 마지막 영상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소리가 끊기면 안 되니까. 자, 됐지?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도 이 야간 방송을 녹화 방송이라도 들으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4명밖에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역으로 풀어줄 테니까 잘 봐봐 여러분. 이거는 다 보고 컨닝하려고 하지 말어. 내가 제일 중시 여기는 게 환율하고 달러지. 달러하고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 진짜 되게 중시 여긴 거 알죠 여러분? 9월 5일날 이종복은 이미 달러가 105달러, 106달러, 107.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브리핑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환율은 1350에서 137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나온 얘기잖아. 보여요? 제일 먼저 나왔고, 내가 몇 개만 더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주식을 아마추어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식을 맹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봐야 돼. 여기 9월 5일 날이 처음으로 저런 얘기가 들어왔잖아. 9월 5일 날이. 그럼 8월 달 한번 볼래? 8월 달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 7월 달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 7월 10일 날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6월 26일 날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 근데 느닷없이 9월 5일 날 이 달러가 105달러, 106달러, 107달러까지 올라와 있어. 왜 그랬을까? 9월 CPI 플러스 9월달 FOMC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지수가 이렇게 340으로도 올라오고 있어도 환율이 1320을 안 깨고 있었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해주는 게요. 이거 여러분들 못 들은 사람 아무도 없지. 자, 지수에 관해서는 진짜 내가 그냥 말하면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9월 8일 날 보세요. 9월 8일 날 종합이 340을 왔는데도 340으로 오면, 종합이 340으로 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커녕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김순영 말고 커녕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깨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종합이 선물 기준에 340쪽으로 올라가면 환율은 1300을 무조건 깼어야 되는데 1300을 안 깼기 때문에 커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1320도 안 깨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 봐봐.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알아들었어도 충분했던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야간 강연 방송을 들었다면,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저 전략을 줬을 때, 야, 환율이 안 빠지는 게 결국은 나중에 장을 밀어내는 요인이 되겠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었지. 그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쪽은 주식할 자격이 없는겨. 아시겠어요? 그리고 9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10월 이후의 시장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점에 위치하면 위험이 적거나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연말 쪽으로 가면서 위험할 것이다 라고 확정형으로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화면으로 되게 많이 보여줬어. 분명히. 그러면 10월 이후의 시장은 저점에 위치하면 위험이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10월 달 쪽으로 가기 전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밀려야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 풀리는 거지. 이런 걸 보여줘도 여러분들은 눈팅을 하거나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확인했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요건 내가 보여주고 갈게. 내가 이번에 9월 19일 날 야간 강연 방송할 때도 여기 지금 종합이 340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상황에 따라서는 32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밀리는 거를 먼저 얘기해 준 사람이요. 대신 335에서 332 수준 정도, 거기가 지지가 되지 않겠냐 정도로 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좌우당간 어쨌든 이쪽 언저리까지는 밀리는 쪽으로 얘기해 준 것도 분명히 확인될 거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좋은 영상을 많이 주는데도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주식을 잘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보지 말라 그랬지. 그 부분은 뒷부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스터 진단 방송을 꾸준히 봤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 슬쩍 알려주잖아. 이걸 대놓고 알려줄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은 그대들은 야간 강연 방송을 안 들었고 이거를 33만 원을 주고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막 공개적으로 공짜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야간 방송 들어오겠냐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주려면 10월달 야간 방송을 할 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왜냐면 이종복 야간 방송은 하나의 상품이라고 그랬잖아. 어쨌든 보이죠? 이러면서 슬쩍 이종복 전문가는 지수가 밀리면 320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구나가 지금 알려져 있잖아. 미국장도 밀리게 되면 14,25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밀리게 되는 걸로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본 미국장도 지지는 14,750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거고 이걸 지금 해설을 듣고 있는 건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했으면 일주일 전에 이미 들은 거잖아 이거.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이 얘기를 이미 들었으면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일주일 전에도 예측이 돼 있었고 최소한 비중을 한쪽으로 몰빵을 하거나 비중을 확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어느 정도의 비중은 들어가 있는 게 맞고. 왜냐면은 이종복은 그 정도 비중을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요? 요새 종목들 밀린다고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 내 말 잘 새겨 들어라. 포스코 퓨처도 41만 원에 산 사람 기준에는 10% 손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저거 만약에 43만 원에 산 사람이 있으면 15% 가까운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가 15% 정도 손실이 날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면 개별 종목은 30% 넘게 작살나야 되는 게요. 그리고 지금 그런 주식이 널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도체든 2차전지든 어디든 종목에 들어가서 15%에서 20% 정도의 평가손이 발생되고 있다면 그거 갖고 투덜대는 게 아니고 고맙다라고 해야 된다고. 시장한테 들빠지게 해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얘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멘탈도 잡을 겸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 그리고 그 주식들이 연휴 끝나고 이제 장이 반등 나올 때 한번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봐봐. 그냥 한 방에 올라가는 거거든. 그 한 방에 올라가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연휴 때, 우리나라 연휴 때 나오는 지표들이 1차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연휴 끝난 다음에 10월 달에 나오는 CPI서부터 다시 영향을 줄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상 자세하게는 안 돼, 여러분. 알겠죠? 연휴 전에 마지막으로 다 까주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보면 이종복 영상이, 이것도 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온통 빨간색으로만 물들은 게 거의 한 달 가까이가 영상이 여기서부터가 다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상이. 근데 6일 전에 파란색이었고 4일 전에도 파란색이었어. 이종복 영상이 제목이 빨간색으로 들어갈 때와 파란색으로 들어갈 때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내가 다 알려줬지. 이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나를 늦게 알거나 내가 한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 밑으로 가볼게요. 한 1년 전쯤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1년 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전 이맘때로 가는 거야. 여기 지금 보다 보면 5개월, 6개월까지 가야 되나? 여기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8개월 전이면 연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초죠.
연초에 이종복 영상에 최근 5년 중 가장 강력한 기회, 최근 5년 중 가장 강력한 기회 하면서 도구 거품 물은 거 보이죠? 그리고 설 선물 입고 막 여길 보라고. 여기 조회수를 봐봐. 이 조회수가 지금 얼마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까? 이 조회수가, 여러분, 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종복은 하는 행동이 진짜 일정하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일정한 사람이라는 거지. 여기도 봅시다, 여러분. 2023년 주식시장 큰 기회 맞네 어쩌네서부터 해갖고 호가창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들 이미 1년 전, 9개월, 10개월 전에도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준 사람인데 그때 조회수는 지금의 10분의 1 토막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잖아. 9개월 전 영상을 보면 눌림목 매수가 뭐고 3분할 매수가 뭐고 주도주 매집주 매수하면서 이것이 매수 필살기라고 하면서 9개월 전에도 내가 하는 얘기들과 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제목만 봐도 다 나오죠, 여러분. 안 준 게 없다는 거지. 안 준 게. 그 다음에 요런 데도 봅시다. 10개월 전 보면 지수 조정에 드디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로봇주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해외 시장은 폭락인데 국내장이 강한 이유라고 돼 있잖아. 여기는 여러분. 근데 지금은 해외 시장이 흘러내리는데 국내장이 약한 이유가 되는 장인 거지. 조회수를 봐봐. 조회수를.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기준에 요새라도 나를 알았으면 이 영상들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상들도 같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게요? 여러분, 이 영상들도 같이 조회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지나간 영상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해가 되죠? 말귀를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4분기에 돈을 벌으려면 이런 영상들을 한 번씩은 보는 게 좋다. 여러분, 그죠? 보는 게 좋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장이 폭락장이었어서 그때가, 그러니까 1년 전이라는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면 작년 9월 달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재작년 9월 달 가볼까요?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일반인들. 역사적으로 8월 달 장이 급락장이 아닌 경우에는 10월 달 장은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 피해갈 수가 없다고. 여기 보면 8월 초순까지 주가가 이렇게 7월 말에서 8월 달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8월 달이 약세장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로 가면서 폭락 나왔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파생 전문가를 하고 중심이론 6대 필살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거라도 알려주는 건데, 이걸 이제 쓰레기들이 따라하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지. 여기도 봐봐, 여러분. 8월 달 언저리에 먼저 급락이 나왔다가 9월 달 쪽으로 가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10월 달 쪽으로 가면서 급락 나왔지. 보여요? 이거만 그런 게 아니야. 이쪽도 봐봐. 여기도 보면 8월 달에 종합이 8월 달에 거의 고점 언저리에 있잖아. 여기 보면 8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로 가면서 보면 다시 전저점으로 밀리고 전저점으로 밀리면서 장이 강세장으로 간 적이 없죠, 여러분.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걸 언제 알았어야 된다고? 이미 여기만 예외였던 겨, 여러분. 여기만.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만 예외였었는데 이 8월 달이 여기는 종가 기준에 8월 달이 무슨 장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예외였을 때는 종가 기준에 8월 달이 약세장이었잖아. 8월 달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10월 달이 안 위험했던 거고, 진짜 4, 5년 동안 이게 빗나간 적이 없죠? 근데 이건 평생 거의 빗나간 적이 없는 기법인겨. 알겠어요? 이건 평생 빗나간 적이 없는 기법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8월 달에 급락하다가 8월 말로 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 그죠?
8월 말 기준에는 여기가 저점이었고 8월 말 기준에는 저점에서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10월 달이 위험한 게 이렇게 돼버린 거고. 더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봐. 8월 중순까지 밀렸다가 8월 말로 가면서 9월 달로 갈 때 주가가 고점에 올라와 있었잖아. 밀리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종목 영상은 다른 애들하고 뭔가 다르지? 근데 요새 사람들이 체감이 안 좋은 것은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나면서 이런 영상을 듣고 계좌가 늘어나면서 이런 걸 봐야 체감도 좋고 기분이 좋은데, 약세장에서 계좌가 늘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들깨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요까지 얘기합시다.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저 정도 얘기만 해줘도 되는겨. 그래서 어쨌든 연휴가 기니까 영상 최근 거 몇 개 보고 1년 전쯤 거 몇 개 봐면서 한번 연휴를 지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 얘기해도 아까 내가 보여줬죠, 여러분들한테. 내 장담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요거만 보면 됩니다. 등록일만 보면 되는겨. 오늘 9월 26일이에요. 연휴 지난 다음에 내가 이거 보여줄게. 3명, 4명이 봤다면 진짜 많이 본 거라고 나는 장담한다. 안 봐, 이거. 아무리 보라고 그래도. 이거 보면 지금 주도주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팔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일까지죠, 여러분. 내일까지 할인 이벤트 적극 참여하시고 할인 이벤트, 오늘은 할인 이벤트를 밑에다가 그 댓글, 고정 댓글에 놓을게요, 여러분.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아까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좀 이따 조금 더 얘기를 한 다음에 갈게. 오늘 장도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안 밀렸던 종목들이 좀 밀려 내려가고 이러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이게 아침에, 자 보세요. 이게 아침에 시세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적당히 빠지니까 우리나라는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등 해서 이쪽 섹터별로 종목들이 뻘겋죠, 여러분. 보면 움직이는 게. 자, 근데 18분이 지나자 거래소가 시퍼렇게 바뀌면서 뭐가 파란색으로 돌아요, 여러분? 반도체가 푸른색으로 돌잖아. 아까도 얘기했죠? 반도체가 가장 고점에 있는 핵심 주도주 섹터에 있는 쪽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빠진 쪽이고 이쪽이 기대감이 있는 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9시 18분만 돼도 먼저 빠진 섹터와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어쨌든 빨간색이 유지가 되고 움직이잖아. 그죠? 자, 이거는 1시간이 더 지난 시점입니다. 갑자기 이쪽이 급등을 했어요. 이것도 따라 들어갔으면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2차 전지 쪽이나 인공지능 로봇이나 반도체는 버팅기고 있으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자, 지금도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도주를 할 때가 된겨. 이제 주도주 해야 돼, 여러분. 지금은 주도주 해야 됩니다. 변곡점에서는 주도주를 해야 되는겨. 지금도 봅시다, 여러분. 요쪽이 그나마 덜 빠지고 있고 요쪽은 그래도 버팅기고 있는데 요 주식은 좀 밀리네요. 요거는 왜인지 이따 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어제 움직임이 좋았던 뉴로메카가 오늘은 로봇주에서도 제일 많이 빠지고. 그치? 위치를 보라는 거야, 위치를. 자, 이건 추천주 아니니까 특징으로 봅시다. 포스코 그룹 중에서 포스코 스틸이 가장 가벼운 놈이고, 얘는 최근에 며칠 전까지 어떻게 했어? 며칠 전에 5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순간적으로 급등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밀리는겨. 이것도 저점 매수하면 안 돼, 지금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장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리고 알테오제는 오늘 폭락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점에 있는 주식을 쫓아 들어갔다 쳐. 고점에서 쫓아 들어갔어, 먹었어, 안 팔았어, 그냥 그대로 10% 손실 나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75,000원대 쫓아 들어갔다라고 치자.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되는겨? 한 방에 20% 날라가지, 그지? 고점에 있는 주식 잘못 사면 이렇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 대신 이제 10월 달로 가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너무 가벼워서. 리튬 관련주들도 되게 많이 빠졌고 어쨌든 간에 10월 달로 가면서는 다시 주도주가 먼저 움직일 거고 개별 종목이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점으로 얘기해주면 10월 달에 가면 이제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할 만한 주식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길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숫자가 들어가지. 여러분 단어에 숫자가 들어가요. 그죠? 생길 수 있음.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빠진 주식들은 확정형이요. 결국은 좋은 날 올 것임. 이렇게 확정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변동성 지수 가지고 파생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변동성 지수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동성 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9월 15일이야. 9월 15일.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9월 15일 기준에 역대 최저라는 얘기는 파생하는 사람들 중 특히 옵션하는 사람들은 그냥 2023년은 그냥 죽은 겁니다. 돈다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 3월달하고 요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요 두 군데를 제외하면은 아예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조차도 없었던 거야, 이게.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2차 전지나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등, 그 다음에 제약주, 일부 제약주 등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었죠. 이 바닥은 공평한겨. 이 바닥은 공평한 거라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지수가 밀리면서 이제 주식이 밀리니까 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주식이 밀려버리면 그 주식들에는 또 기회가 생기는 게 맞는 거고,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종목 지금 밀린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유진 로봇이 지금 16% 빠지거든. 이거 설마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은 없겠지? 이 주식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안 빠진 주식이지. 그죠?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안 빠진 주식은 그냥 밀리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저렇게 고점에 있는 주식 사면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고점에 있거나 차트가 좋은 주식을 사고 싶으면 언제 해야 되느냐? 10월 만기가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겨. 그러니까 연휴 뒤에 일주일 뒤부터 고점에 있거나 차트 좋은 주식을 공략하는 거지, 지금은 고점에 있는 주식이나 차트가 좋은 주식 들어가면 안 됩니다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휴 전 마지막 전략 이게 답이다의 요점은 종합은 320 수준 정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1.5가 높아져 있으니까 322 수준 정도가 아마 지지의 역할이 될 것이고,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337에서 340짜리가 저항이 될 거고, 나스닥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그거 잘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을 하거나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주도주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매를 먼저 맞은 쪽이고 저쪽도 미리 물려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기본 20%에 맥스 30%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씩 반도체도 들어가고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인공지능도 들어가면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반도체는 30%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요 정도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려면 진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돼. 진짜로. 지금 정도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려고 노력을 했었으면은 이 정도는 기본이고, 지수가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율, 달러서부터 모든 걸 갖고 다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 흘러내린다고 뭐 손실 났네 어쩌네 이러는 사람들은 주식하지 말고 그대들은 아직 손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과 전체적인 종목을 본 다음에 거기서 적정 수준을 찾을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할인 이벤트가 내일까지니까 적극적으로 일단 가입해 놓고 한번 4분기에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당분간은 야간 방송도 없어. 연휴가 지나고 한참 돼야 돼. 한 3주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야간 방송에 목숨을 걸었던겨.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한 이유 좀 알겠어요? 어차피 벌어질 일은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질 일을 안 벌어지게 하려고 해봤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받고 그런 거거든.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비중주의를 못한 사람들은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뼈저리게. 비중의 중요성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 일반인들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겨.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사고팔구, 팔구사고, 사고팔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비중을 확 실어버려봐. 아무것도 못하는겨.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비중을 다 실어버리면 주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만약에 비중을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 쳐. 밀린다 쳐. 방법이 뭐 있어? 더 사버리면 되지. 근데 더 사버릴 때도 한 번에 다 사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서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도 또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걸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좋다라고 해서 그게 다 긍정이 아닌 거예요. 부정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 그런 걸 긍정 마인드라고 하는 거야. 이 멍청한.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어차피 좋은 얘기 해주는 거니까. 칩 관련주도 다 내려와 있지. 진짜 주식은 좋은 주식은 다 지금 내려와 있고 타이밍은 저점에 내려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매수세가 강하게 안 들어오니 기존처럼 종목들이 급등을 못하는 거고 기존처럼 급등을 못하는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 연휴 때문에 그렇고 모든 게 이유를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내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잖아. 여기 지금 내가 9월 달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9월 20일 날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거든. 중략하고 야간 방송 녹화 꼭 보시고 내일까지 할인 이벤트 무조건 참여하면 됩니다. 일단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먼저 매마진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명절 잘 보내시고 4분기 진짜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요. 진짜 오늘까지의 내용 한번 잘 가슴 깊이 새겨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이 야간 방송들 이거 안 들은 거 진짜 후회해야 돼.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종복이가 이번에 본 최후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잖아. 지수 하단에서 2차 전지 등 핵심주. 지수 지금 하단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잖아. 2차 전지가 매를 먼저 맞았다는 얘기도 계속 얘기해줬지. 이런 얘기를 벌써 일주일 전에 다 얘기가 들어간 거라는 거지. 근데 내 구독자들 뭐 팬 서비스 좀 해줄 겸 연도별 필살기, 월별 필살기서부터 중심 이론 6대 필살기의 위대함도 좀 어필 좀 했고 뭐 여러 가지 덕담 얘기했어요, 여러분. 밀린다고 몰빵 절대 하지 말고 몰빵하고 싶어도 참고 연휴 뒤에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라. 요 얘기도 마지막에 해줄게요, 여러분.
조급함을 버려야 주식으로 성공한다. 좋은 얘기는 항상 해주는 사람이다. 그쪽에 한 귀로 듣고 넘어가거나 그냥 뭔 얘기하는지 몰라서 넘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종목 들어가서 손실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더 작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나마 위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